안녕하세요, 수비다스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회의 때문에 화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를 좀 써야 돼서 지금 아이스크림을 하나 입에 물고 있거든요. 빵빠레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오프닝을 결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여튼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 올렸던 방송이 잡음이 너무 심하다, 차가 디젤 차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해명을 좀 드리자면, 차는 가솔린 차입니다. 소울 2.0 2011년식이고요 차를 한 10몇 년 이상 타게 되면 가솔린 차도 디젤 차 소리가 납니다. 거의 탱크 같은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유튜브 좀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어서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유튜브는 돈이 안 돼요. 트위터 해가지고 지금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차를 언제 바꿀지도 모르겠고, 뭐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방송을 계속 할 가능성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그 방송 장비를 헤드셋에서 이어폰으로 바꿨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신 이어폰, 샥스의 샥치의 이어팟, 이어팟인가 뭐 하여튼 그걸로 바꿨습니다. 이어 다시였던가, 아무튼 뭐 그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처럼 집에서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방송을 하려고 지금 옛날에 그 방송 장비들을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마이크라든지 또 고가의 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캠은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캠은 고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얼굴 찍는 거는 고가가 아닌 게 더 유리합니다.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게 더 뽀샤시한 효과도 있고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차에서 운전하면서 방송하는 거는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컨셉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워낙 급한 사안을 빨리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날 때 빨리 녹음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저장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차에서 시작을 한 거지, 차에서 방송을 하는 게 원래 컨셉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에서 방송을 하면 사람이 되게 구질구질해 보여요. 되게 궁상맞아 보이거든요. 그 차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거기 방송을 하면서 뭐 대본을 읽고 운전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차에서 하는 방송은 대본이 없습니다. 당연히 운전을 하면서 이 녹화를 하는 것 자체가 대본을 읽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본이 없고요. 그냥 애드리브로 합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실시간으로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이 어차피 앞에 눈하고 손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 정도는 멀티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운전을 오래 한 데다가 무사고입니다. 20년 이상은 무사고로 운전을 쭉 했어요. 왜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난폭 운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늘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타인에게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른 사람 차에는 다 이 블랙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제 차에는 없거든요. 왜냐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차에 블랙박스를 달려고 하다 보니, 뭐 하나 달려있긴 한데 이거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하도 소리가 나가지고 전원을 뺀 상태고, 생돈을 들여서 차에 또 블랙박스를 달자니 언제 지금 차를 바꿀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블랙박스를 투자를 한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의 정비, 투자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 오프닝만 지금 5분이 갔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략 한 2가지 정도, 2-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이제 개헌 이벤트. 최근에 개헌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건 사실은 정치적인 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정치 쇼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헌법을 바꾼다는 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하에 개헌안을 만들어야 되고 합의하에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또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넣었는데 특정 정당이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이거 걔들만 진짜 죽이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졸속으로 자기들한테 동조하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이중대 애들만 모아가지고 개헌을 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전체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내용 자체를 보면 그냥 서문에 뭐 8.15 정신을 계승하고 어쩌고 8.15가 아니고 5.18 정신을 집어넣고 어쩌고 이런 게 추가됐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뭘 넣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법 조문을 바꾼다고 했는데 헌법 조문 중에 뭘 바꾸냐, 계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계엄에 관한 내용을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요번 개헌이. 그래서 6월 3일날 6.3 맞죠? 6월 3일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할 건데 이때 그 계엄 관련 조항만 국회의 어떤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요 내용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를 넣자는 겁니다.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개헌 국민투표 추가하는 것만으로. 근데 이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민주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각각의 다른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또 우원식 의장은 당시 개헌을 추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 계엄 관련한 헌법 개정을 하는데 아주 시급하다. 이 계엄 관련 헌법 규정을 고쳐야만 한다. 안 그러면 언제 또 지난번처럼 불법적인 계엄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이 맞으려면 지난번 탄핵은 그냥 기각이 되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야만 이런 내용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비상계엄을 할지 모르니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겠다. 여기에다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중간평가, 재신임 이런 의도도 되니까 이건 개헌안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벌써 탄핵을 당하셨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상태인데 구실이 언제 또 비상계엄을 할지 모르니 그걸 구실로 300억 써가지고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른 속셈은 뭐냐? 첫 번째, 민주당이 의도했던 다른 속셈은 뭐냐?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우원식 얘기부터 합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도했던 다른 속셈은 뭐냐? 그 양반은 어차피 헌법 개정 안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종족수가 안 됩니다. 그럼 논의 과정에서 국힘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국힘은 절대로 동의 못한다고 했어요. 국힘에서 적어도 12명 이상이 동의해줘야 정족수를 간신히 넘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택도 없습니다. 개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주진하고 마치 될 거였는데 아쉬워서 안 됐다는 듯이 짜증을 내고 질질 울고 했냐.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자기도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자기가 막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막 너무 분에 차서 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할 수 있잖아요. 자기 업적이랍시고. 그 명분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원시 국회의장은.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이 개헌 투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여론조사는요, 여러분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시면 95% 정도 나옵니다. 응답률이. 그게 왜 그러냐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1000명이라는 표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거의 3,4,000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다고 끊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론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가 1000명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응답률이 95%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선거는요, 그 투표율이 95%가 되지 않습니다. 95% 되는 선거는 없어요. 게다가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에 지난 선거, 그러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0.9%입니다. 50%밖에 투표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노는 날이라고 놀러 간다거나 한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는 가뜩이나 계엄이 불법 계엄 관련 재판이나 해가지고 여기에 빈정이상한 보수층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씨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보수층도 많아가지고 무슨 여론조사 한다고 그러면 보수들은 짜증을 내거나 아예 전화 안 받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전화를 받아서 응답을 하는 거는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거나 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만 95% 받을 때까지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데이터가 지금의 지지율 데이터인데, 실제 선거 때 과연 이게 나오겠냐는 겁니다. 여기에 응답 안 했던, 또는 여론조사에 아예 응하지도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여론조사에 응했던 적극적인 계층 중에도 반도 투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투표율이 50% 살짝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지지율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 투표 결과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표에 여당에 유리하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투표율이 높아야 되니까 국민투표를 같이 거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계엄의 합법성이 들어갔죠. 그러면 계엄에 찬성, 계엄 관련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난번 계엄이 좀 문제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가 했던 계엄이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계엄이었다, 불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왕투표장에 나왔으니 거기에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에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데 이 기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민주당에 유리한 투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헌법 개정 관련 이벤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개헌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보수정당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헌법 개정인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동의 안 해서 30몇 년 만에 개헌이 불발되었다라는 식으로 선거 때 홍보용으로 쓸 수도 있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헌법 개정을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그냥 낭비해버린 겁니다, 민주당.
우원식은 그마저 자기 정치의 장작으로 써버렸고요. 질질 짜른 척하면서. 우원식은 질질 짜른 척했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네덜란드로 가셨어요. 관광. 자기는 무슨 네덜란드 방문하는 게 국회의장으로서의 외교 활동이라는데, 임기 다 끝난, 임기 거의 다 된 국회의장이 무슨 외교를 해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이미 후임자 선거하고 있는 판에. 결국 핑계인 겁니다. 핑계. 다 핑계고 다 자기 정치예요. 그러면 여기 이 상황에서 보수 정당은 얻은 게 없냐? 아닙니다. 아주 큰 걸 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생각도 못했던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 같으면 개헌에 반대하면요 차라리 죽일 놈이 돼요.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그거 왜 반대하냐, 이런 욕을 당연히 먹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정당도 개헌을 반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반대할 수 있었거든요. 또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개헌에 반대하면 사방에서 비판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개헌이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쉽게 반대해버렸고 그 다음날 언론에서는 그 어떤 비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번 개헌에 반대한 게 이재명의 연임 그리고 이재명의 그 독재를 막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개헌 반대가.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임기 안에 개헌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개헌이란 말만 꺼내도 너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는 소리 나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당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 때 202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개헌 말도 못 꺼낼 겁니다. 당연히 현재 구도로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의도했던 게 총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도처럼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 개헌안을 한 번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8년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의 같은 정치권 분위기라면 이재명의 탄핵하자 말자의 국민투표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재판도 안 받고 있고 여러가지 뭐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는 등 이렇게 그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과반수로 만들어주면 당장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부터 다 탄핵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부를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가 했듯이. 그리고 국민의힘을 이제 200석 이상 만들어주면 바로 대통령 탄핵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 법원에서 정지되어 있던 재판을 하겠죠. 어쨌든 보수 정당이 과반수가 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는 끝나는 그런 선거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런 선거가 될 분위기가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 거기다 개헌 국민투표까지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그 내용 중에 뭐 대통령 연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럼 그게 거대한 전쟁으로 변질돼 가지고 진짜 보수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쭉 짜고 이 국회의원 선거에 매달릴 텐데 그거 감당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정부가 큰 실수한 거예요. 요번 개헌 관련 이벤트는 아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했고 여기에 제대로 역풍을 맞게 생긴 겁니다.
있긴 한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볼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1부 여기서 끊고 2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 국방 관련 사항에 대해서 KF-21이라든지 뭐 핵잠수함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